너의 미래가 달달하길 바래. 낭만 강사 홍사부입니다. 자, 오늘은 수시 전형의 원서를 이제 한 달 안쪽이면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수시 전형에 관련된 내용들 중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좀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정말 쉽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시 전형 중에도 추천 전형에 관련돼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추천 전형 일단 어때요? 뭔가 도움이 될 것 같은, 누군가 나를 신뢰해 주길 바란다 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천 전형을 가급적이면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추천 전형이 정말로 다 유리할까? 라는 부분은 생각을 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추천 전형은 유리할 수도 있고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 생각해서 전형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 꼭 명심해야 됩니다. 자, 수시 전형의 추천 전형을 설명을 드리려면 먼저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에 대한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일단 정량평가는 학생부 점수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환산을 해요. 그러니까 지역 혹은 학교의 네임 같은 것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점수를 그대로 환산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정성평가는 계열에 맞는 점수를 이렇게 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빼고 어떤 것을 더 넣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점수를 환산하는 수식이 없어요. 자, 일단 정량평가는 교과 전형, 특히 추천 전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정성평가는 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사용하는 전형입니다.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이 모두 정성평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논외로 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 추천 전형의 특징을 좀 봐야 되겠죠. 학교 추천의 특징은 일단 정량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를 한다는 것은 유리한 학교도 있고 불리한 학교도 있습니다. 유리한 지역도 있고 불리한 지역도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과목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는 전 과목을 다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서울대도 전 과목을 평가하고 고려대도 전 과목을 평가합니다. 연세대도 전 과목을 평가하는데 반영 과목 A와 반영 과목 B로 나눠서 반영 과목 A 국영수사 과는 그대로 점수를 쓰고요. 반영 과목 B 같은 경우는 차감하는 형식으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자, 한양대 같은 경우는 국영수사 과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제2외국어라든지 기가라든지 이런 거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자, 중앙대도 마찬가지고요. 건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건국대가 조금 독특합니다. 건국대는 추천 전형상에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과목상에서의 정량평가를 하는데 반해서 정성평가, 전체 1000점 상황에서 700점은 정량평가고 300점은 정성평가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관련 학과의 점수를 100점을 더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방식은 서울이 지역에 비해서 이것은 좀 불리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보완은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한 2점 중반대에 있는 친구들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추천을 받는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건국대 추천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천 전형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2명, 연세대학교는 10명 이런 식으로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 제한을 확인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은 이 추천서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민감한데 성적으로 딱 자르기 때문에 못 받는 학생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한테는 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추천 전형은 면접이 없고 서류 100% 전형으로 진행된다는 것이 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 제도가 면접이 있습니다.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죠. 하지만 최상위 대학이기 때문에 이 면접이 있다 없다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연세대 경우도 추천 전형에 면접이 있었습니다만 작년부터 면접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서류를 넣는 순간 모든 것이 다 진행됩니다. 이걸 정지할 방법은 없습니다. 수시에서 합격을 한다면 정시는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이때 가장 중요한 거 있어요. 납치를 꿈꾸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수능 성적이 안 나고 기대가 많은 친구들이 대부분 납치를 꿈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자기의 정시 성적과 수시 성적을 비교를 해서
정확하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더 나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면서 납치를 꿈꾸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추천 전형은 교과 전형인데 대부분 최저가 있고요. 의대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대를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겠죠. 자, 그리고 최저가 있다는 건 어떤 뜻일까요? 일단 특목고의 친구들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특목고 친구들은 과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교과 성적은 정량 평가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추천 전형은 들어오지 않습니다만 최저가 있다는 것은 특목고가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정말 유리한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정량 평가가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특구가 아닌, 자, 그러니까 서울의 강남, 목동, 그 다음에 대구의 수성구, 자, 이런 경우는 잘하는 친구들이 몰려있는 학교들이 좀 존재하죠. 그런 학교들에서는 분명히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정량평가가 유리한 지역은 분명히 존재하고 정량평가가 유리한 학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일반고가 상당히 유리하겠죠. 자, 그 다음에 서류 100%입니다. 면접을 보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납치에 대한 걱정이 반드시 존재를 하죠. 자, 이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극상위권 애들은 쓰지 않는다. 그리고 의대를 꿈꾸는 친구들 쓰지 않는다. 자, 물론 수능이 잘 나오면서 내신이 별로 좋지 않은 친구들도 존재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좀 일치하죠. 그러니까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을 피해서 쓰고자 하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의대를 꿈꾼다든지 아니면 수능의 점수가 좋다면 상당히 불리한 요소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유리한 친구도 있지만 불리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 전형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친구는 이 전형을 사용을 해야 되고 어떤 친구는 절대 이 전형을 사용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천 전형을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친구들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 전형을 사용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1점대에서 2.1 사이에 지방학생들은 반드시 추천서를 사용하는 전형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왜냐하면 종합전형은 지역과 학교에 대한 어떤 레벨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 없이 자기가 받은 성적을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강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에서 2.1까지가 되는 지방의 학생들은 반드시 추천서를 얻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좀 안 된 상황이 합니다. 자, 2.5에서 3.0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주요 교과목보다는 암기 과목의 점수가 더 좋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가중치가 없이 전 과목을 합산할 수 있는 것, 특히 전 과목을 합산한 학교, 그러니까 국영수사 과보다도 전 과목을 합산하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1.7 정도가 됐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내가 수학의 점수가 조금 약해. 근데 이과를 지원하고 싶어. 이럴 경우에는 고려대학교 추천 전형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의 점수를 평균을 내야지 유리한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런 친구들은 추천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럼 절대 쓰지 말아야 되는 친구들이 좀 있겠죠. 3.0대 서울 학교는 쓰는 것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3.0으로 인서울을 꿈꿀 거 아닙니까? 지방애들은 인서울을 3점대는 꿈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점대에 인서울을 꿈꾸는 친구들은 절대로 추천 전형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의 네임을 어느 정도 감안을 받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절대로 추천 전형을 쓰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계열에 관련돼서 그 학과의 성적이 상당히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 추천서를 받으면 안 되겠죠. 자, 왜냐하면 국영수사과를 가중치 없이 합산을 하기 때문에 정량적으로 이것들은 불리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이 친구들의 잠재력을 보려고 하는 거에 가중치를 상당히 많이 주는 학교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는 것이 맞겠죠. 자, 그래서 자기가 잘하는 과목에 대한 어필을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마지막 친구들은 학생부 전형상보다 수능이 좋은 친구들, 특히 서울의 강남과 목동 같은 경우에
학생부는 3.0이지만 실제로 수능 점수 상황이 1점대가 나오는 친구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은 절대로 추천 전형을 쓰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면접이었기 때문에 서류를 넣는 순간 모든 전형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합격이 되면 그대로 납치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학교장 추천 전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자, 추천 전형이라는 것이 나를 누가 추천을 했다. 누가 나를 믿어주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돋보이게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사실 그건 아니고 추천 전형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의 전형입니다. 누굴 더 많이 주고 누굴 더 안 줄 거냐가 아니고 성적을 어떻게 가늠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전형일 뿐인 거죠. 그러니까 유불리는 모든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한테는 유리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불리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 전형을 사용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홍사부는 여러분들의 미래가 달달하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낭만 강사 홍사부였습니다. 방금 전에